자, 여기 수상한 인간들 두 인간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요? 이담 아나운서. 편의점에서 그냥 물건 사고 있는 평범한 손님처럼 보이는 사람인데요. 뭔가 수상했습니다. 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늦은 오후 후드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편의점에 들어온 남성이요. 담배 2보루 달라고 하면서 담배를 구입합니다. 네. 카드 결제 후에 담배를 챙겨서 나가는데요. 네. 잠시 뒤에 이 남성 한 1분 만에 다시 돌아와서요. 네. 담배 1보루를 더 구매해 나갑니다. 뒤에요. 한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자, 이때 또다시 들어온 이 남성이 네. 무려 3번이나 연속으로 들어와서요. 네. 담배를 또 보루로 사려고 합니다. 어.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한 번에 사가면 되죠. 네. 아니 혹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음료수 사다가 처음에 한 명 사려다 이거 맛있는 건데 또 사자. 이거 맞아. 집에서 3개 사오라 했지. 또 사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뭐 한두 값도 아니고 몇 보루를 아하. 이렇게 사는 모습을 지켜보던 아까 뒤에 있던 또 다른 손님 있잖아요. 네. 그 손님이 바로 이른바 대박 사건이었습니다. 오호. 영상으로 다시 보시겠습니다. 오호, 네. 네, 남성이 다시 들어와서 담배를 사가자 잠시 음료를 사러 들른 이 다른 손님이요. 이 남성 행동 지켜보더니 직원에게 저 남성 담배 구입했냐라고 묻습니다. 네. 수상하게 생각하던 찰나에 이 남성이 또다시 들어와서 또 왔네요? 담배를 사려고 하니까 네. 결제를 못하게요. 제지를 합니다. 이 남성 당황했고요. 카드를 챙겨서 황급히 나가려고 했는데 손님은 남성에게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이 남성 갑자기 가방에서요. 계산했던 담배까지 막 꺼내더니 네. 이내 이 남성과 저 손님이요.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 몸싸움은요. 편의점 안에서도 그리고 편의점 밖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거 밖에 나왔네요, 이제. 도로변까지 나오면서도 계속 몸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몸싸움이 무려 8분 동안 이어졌다고 해요. 잠시 뒤에 경찰이 출동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알고 보니까 이 남성 남의 카드를 훔쳐서 담배를 구입했던 겁니다. 어머나? 이런 점을 포착한 이 예리한 눈을 가진 누군데요? 손님의 정체 바로 경찰이었습니다. 대박 사건. 진짜 대박 사건이었는데요. 경찰은 과연 저분은 어떤 촉으로 뭔가 수상하다는 걸 알았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로 취득한 신용카드를 이용한 경우 담배를 보루로 구입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 또한 담배를 다량으로 구입해 이 점을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대박 사건. 우리가 몰랐던 게 또 하나 있어요. 일단 경찰분의 촉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 지금 박성배 변호사님 범죄로 신용카드를 습득하면 보통 담배를 보루로 구입하는가요? 이게 그래요 진짜? 신용카드로 담배 여러 보루를 반복해서 구입하는 경우는 남의 신용카드를 습득한 경우이다. 이를 간파할 수 있으려면 유사한 사건 수사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남의 신용카드를 습득한 경우에 전형적인 소비 패턴에 이 유형이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요? 일반인은 거의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 사건은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경 대전 충구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했는데 네. 우연히 여기에 들린 형사가 담배 3보루를 구입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40대 남성 피의자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곧바로 다가가서 불신검문을 시작하지만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도망갑니다. 네. 여기 보신 것처럼 피의자와 8분간의 몸싸움 끝에 검거했는데 실제로 이 피의자 범행 40분 전에 대전 동구의 한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떨어져 있는 신용카드를 주워서는 중구로 이동한 후에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약 13만 5천 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2회에 걸쳐 구입했습니다. 저 몹쓸 남성 이거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이 범죄는 아닌 것 같아요. 임주혜 변호사님. 네, 처벌됩니다. 사실 요즘이요. 현찰 잘 안 쓰다 보니까 지갑을 아예 안 들고 다니시는 분들 많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 휴대폰 뒤에 살짝 카드만 꽂고 다니시거나 옷 주머니에 카드 넣고 다니시다가 분실하는 경우 그렇죠.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내가 흘렸다고 해서 누군가 흘렸다고 해서 그 물건 이제 내가 주우면 내 것인 것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남의 물건, 누군가가 지금 잠시 잃어버린 물건 함부로 가져가게 되면은요.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요. 네. 이렇게 특히 신용카드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마음대로 사용하시면요.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사기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절대로 남의 물건 함부로 가져가서도 사용하셔도 안 됩니다. 그래요, 진짜. 우리 대전 중부경찰서의 김민규 경위님 정말 잘해주신 게 정말 감사한 게요. 저 상황에서
이 카드 잃어버리신 분의 재산 피해를 막아주시기도 했지만 세상에 저 순간에 저 몹쓸 인간이 몸에 흉기라도 소지하고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정말로 그 위험을 무릅쓰고도 정말 법인 검거를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고,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또 어떤 수상한 인간인가요, 최정아 기자님? 이번에는 조금 더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네. 밤 9시가 넘은 시각 노란색 점퍼를 입은 남성이 노래방 건물로 들어갑니다. 네. 잠시 뒤에 노래방 점주가 황급히요. 이 노래방 이 출입문을 닫더니 빠르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데요. 도망가네요.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갔던 이 노란색 점퍼를 입고 있는 남성 둔기를 들고 나와서 그 뒤를 아주 빠르게 쫓습니다. 어머나. 이 남성 굳게 닫힌 유리문을 향해서 들고 갔었던 둔기로 몇 번이나 쾅쾅 내려치고요. 포기하나 싶어서 이렇게 내려가나 싶었는데 잠시 뒤에 또 다른 둔기를 이렇게 들고 급하게 올라가더니 문을 열어버립니다. 세상에. 이후로도요, 달아난 노래방 점주를 쫓아서 약 100m가량이나 뒤쫓은 뒤에 경찰에 검거가 되었는데요. 어허. 이 남성의 이런 기괴하고도 무서운 행동, 그 이유가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너무 기괴하고 무서워서 물어볼 수는 없지만 이유는 궁금해요. 김현주 평론가님, 뭐예요? 사건 내용을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지난 25일 밤 9시 50분경이었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네. 지금 방금 보셨던 그 30대 중국인 남성입니다. 그 노래방의 안에 비치되어 있는 쓰레기통에다가 소변을 본 모양입니다. 이런 몹쓸.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당연히 그 점주가 항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항의를 하니까 이 60대 점주에게 둔기를 들고 살해하겠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도망가는 점주를 뒤쫓아서 출입문을 여러 차례 그 둔기를 사용해서 내리쳤을 뿐만 아니라 건물 밖으로 도주하고 있는 점주를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둔기를 들고 살해하겠다고 협박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하하. 혹시 지금 소변 보는, 노래방 안에 쓰레기통에 소변 보는 걸 제지한다고 이런 일을 할까? 지금 생각하시는 분 많잖아요. 혹시 평소 악감정이 있었던 걸까요? 노래방 점주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근처인데 집을 잘못 찾으니까 조금 잠 좀 자고 가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손님도 없고 하니까 쉬었다가 술 좀 깨면은 가든지 하라고 이제 방에다가 넣어주고 그 난로 펴주고 혹시 모를까 싶어서 또 담요까지 덮어줬잖아요. 그 방을 가보니까는 쓰레기통에 오줌을 싸놨어. 여기다 오줌을 싸면 되느냐, 화장실이 있는데. 그래서 오줌 안 쌌대. 이게 오줌 아니면 뭐냐, 물이래. 아니 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무슨 물을 여기다가 이렇게 라고 하는 그 순간 거기에 대해서는 공구가 있었어요. 망치 2개를 꺼내더라고. 바로 아주 공포스러웠지. 나이가 이제 60이 넘다 보니까 딱딱하게 대해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왜 그랬느냐, 이유를 묻고 싶어. 세상에, 얘기 들어보니까 호의를 이렇게 원수로 갚아요, 임주혜 변호사님. 네, 이야기 듣다 보니까요, 속상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노래방 주인께서는 정말 호의를 베푸신 거예요. 날도 추운데 좀 쉬다 가라, 술 깨고 가라, 이렇게 세상에. 호의를 베푸신 건데 지금 망치를 들고 쫓아다니는 이런 상황. 둔기를 내. 그렇죠. 정말 황당한데요. 네. 이 둔기를 갖고 이 주인을 협박한 이 남성,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은 후에는 석방이 되었다고 하네요. 어머! 아니 그러면 걱정되잖아요. 왜냐면 이게 석방으로 석방 조치를 하는 거예요. 박성배 저 노래방 점주분 지금 불안할 거 아니에요, 지금. 경찰은 사건이 경미하다고 판단해서 가족에게 인계하며 석방 조치를 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피해 점주는 석방된 가해 남성이 또다시 찾아올까 봐 걱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사건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둔기를 소지했고 범행의 지속성에 비춰보면 중형 선고가 예상돼 도주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영장 신청을 할 만한 사건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만큼 도주 우려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된 이후에 영업점에서의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이어서 스토킹 처벌법상으로도 접근 금지 조치가 마련되었는데 영업점에서의 강력 범죄 사건도 다시 찾아올 우려가 큰 만큼 이 유형의 범죄에도 접근 금지 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거는
피해 점주분의 불안감을 진짜 위해서라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좀 주변 순찰, 피해자분 주변 순찰도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은요.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